저는 지난 25년간 건강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의학 현장을 기록해온 이현우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 검진센터부터 동네 의원까지 정말 다양한 의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건강검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검진 결과지를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상 소견이라는 말에 밤잠을 설치고 추가 검사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 어느새 병원비가 수백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한 분은 건강검진에서 작은 결절,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1년 반 동안 3개월마다 추가 검사를 받으며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셨어요. 결과는 단순 염증이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이나 할 걸 그랬다고요. 어떤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검사는 오히려 불필요한 불악과 의료비 낭비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5년간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검진과 피해야 할 검진, 그리고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검진을 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어머니는 올해 72세이십니다.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시는데 작년에 받은 검진 결과지를 보고 정말 놀라셨습니다. 뇌 MRI에서 작은 백질 변성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 중에 만난 신경과 전문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없는 분들이 뇌 MRI를 찍으면 10명 중 7명은 뭔가 이상 소견이 나온다고요. 대부분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이걸 보고 환자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 친구 아버지인 67세 김철수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검진을 거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2년만 일찍 발견했어도 완치가 가능했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이 두 사례가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필요한 검사를 안 받으면 병을 놓치고 불필요한 검사를 받으면 쓸데없는 불안에 시달린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검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검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생활습관 관리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비싼 검진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검진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복부 초음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간, 담낭, 췌장, 신장 같은 장기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방사선 노출도 전혀 없습니다. 비용도 10만 원 안팎으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질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40대 이상이라면 매년 한 번씩 받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복부 초음파로 조기 발견된 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일반 발견 환자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은 미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5%가 넘어요. 제가 만난 69세 박영희 님은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초기 위암을 발견해서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하셨습니다. 입원도 3일밖에 안 하셨어요.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꼭 챙겨야 할 검사입니다. 대한갑상선학회 연구를 보면 50대 이상 여성의 30% 이상이 갑상선 결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64세 이순자님은 갑상선 초음파에서 작은 결절을 발견하고 추적 관찰 중에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갑상선암이었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혈액 검사로 조기 발견된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 발생률이 일반 환자보다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1세 최병수님은 매년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식습관부터 바꾸셨는데 6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검사들은 오히려 받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뇌 MRI입니다. 증상이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뇌 MRI를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의미 없는 노화 변화만 발견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연구를 보면 증상 없는 60대 이상에서 뇌 MRI를 찍으면 70% 이상이 백질 변성이나 작은 경색 흔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예요. 문제는 이런 결과를 보고 환자분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PET-CT, 흔히 PET-CT라고 부르는 검사입니다. 비용이 100만 원이 넘고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CT의 10배 이상입니다. 대한핵의학회 자료를 보면 PET-CT로 발견된 이상 소견 중 실제 암인 경우는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불안감만 안겨줍니다. PET-CT는 이미 암 진단을 받고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는 유용하지만 선별검사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장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를 보면 증상 없는 사람이 심장 초음파를 찍어도 대부분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있으면 필요하지만 증상 없이 받는 건 불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부 CT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연구를 보면 복부 CT의 방사선 피폭량이 복부 초음파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거나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CT가 유용하지만 처음부터 CT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검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검진 패키지를 권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종합검진 패키지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검사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과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이 같은 검진을 받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흡연자라면 폐 CT를 꼭 받아야 합니다. 대한폐암학회 연구를 보면 30감년 이상 흡연한 사람은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7세 이재웅님은 40년 동안 하루 한 컵씩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폐 CT를 찍었는데 초기 폐암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로 완치하셨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대한유전학회 연구에 따르면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본인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2세 최은정님은 어머니와 언니가 모두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 1년에 한 번씩 유방, 초음파와 유방 MRI를 번갈아 받으셨어요. 3년 전에 초기 유방암을 발견해서 부분 절제술로 완치하셨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추가 검진이 필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다고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나이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를 보면 70대 이상은 골다공증, 낙상,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옥수님은 작년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심한 골다공증으로 나왔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6개월 후에 가벼운 낙상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골절은 안 됐습니다. 자, 이제까지 개인별로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검진을 받아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취재 중에 만난 89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건강 비결을 들어보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베이 80%만 채우고 식사를 끝내신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를 보면 과식이 만성염증과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을 드시고 싱겁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든요. 89세 선생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다고 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를 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1세 한명숙님은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십니다. 혈압약도 끊으셨고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89세 선생님은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서울수면연구소 자료를 보면 불규칙한 수면이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조영희님은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니 3개월 만에 수면이 좋아지셨습니다. 89세 선생님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정경수님은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지내시면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나가서 탁구를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우울증이 좋아지셨대요. 89세 선생님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암학회 연구를 보면 흡연자의 암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상훈님은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65세에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걸 발견하고 담배를 끊으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 폐 기능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담배는 언제 끊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89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요. 비싼 검진 한 번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더 중요하고 고가의 영양제보다 제때 식사하고 잘 자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갑상선 초음파, 기본 혈액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매년 한 번,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갑상선 초음파는 2년에 한 번, 기본 혈액 검사는 매년 한 번 받으세요. 비용도 총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증상도 없는데 뇌 MRI를 찍거나 PET, CT를 찍는 건 불필요합니다. 심장 초음파나 복부 CT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검사들은 비용도 비싸고 방사선 노출도 많을 뿐 아니라 의미 없는 소견으로 환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건 개인별 맞춤 검진입니다. 흡연자는 폐 CT를 받아야 하고 가족력이 있으면 해당 질환 검진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과 신장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70대 이상이면 골다공증과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병을 놓쳐서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67세 김철수님처럼 위암 3기로 발견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검진을 받으면 의미 없는 소견으로 몇 달 동안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69세 박영희님처럼 초기 위암을 발견해서 간단한 시술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64세 이순자님처럼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71세 최병수님처럼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 상승을 조기에 발견해서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검진을 받아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89세에도 현역으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의 80%만 먹기,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사회적 관계 유지, 금연과 절주였습니다. 73세 송미자님은 소식을 시작하고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1세 한명숙님은 매일 걷기 시작하고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75세 정경수님은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70세 김상우님은 65세에 담배를 끊고 폐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합니다.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검진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작년에 받은 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세요. 불필요한 검사는 없었는지, 꼭 필요한 검사를 빠뜨린 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흡연자인데 폐 CT를 안 받았다면 올해는 꼭 받으세요. 위내시경을 3년 넘게 안 받았다면 이번 달에 예약하세요. 그리고 생활습관 중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배의 80%만 채우세요. 운동을 안 하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10분만 걸어보세요. 밤늦게 주무신다면 오늘부터 30분 일찍 누우세요. 물을 잘 안 마신다면 책상에 물병을 놓고 수시로 마시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근육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왜 무섭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70대, 80대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비싼 검진 한 번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더 중요하고 고가의 영양제보다 제때 식사하고 잘 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검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